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배구 유튜브 비타임 V 3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라운드 무패팀끼리 맞대결을 했던 그 두 팀의 리벤지 매치 KB손해보험 대 OK금융그룹 리뷰하겠습니다. 자, 경기 자체는 KB손해보험이 복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OK금융그룹도 이제 6승 1패가 됐고요. KB손해보험도 동률입니다. 정말 양 팀이 요즘 올 시즌에 굉장히 지금 초반 기세가 좋아요. 물론 뭐 OK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1라운드 깡패 소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런 두 팀 올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재밌는 경기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자, 1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초반에 황태기 세터가 좀 보이지 않는 범실을 조금 만들어요. 라이트 쪽에 치우친 리시브를 라이트 백어택으로 케이타한테 줬는데 이러면은 동선이 좀 꼬입니다. 그 라이트 선수가 백어택을 하러 들어오는 그 동선에 황태기 선수가 비켜주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선이 좀 겹치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진우한테 속공 토스 잘못 올려준 부분이 이래가지고 점수차가 이제 초반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강팀 간의 경기는 사실 이런 작은 차이 하나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오락가락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는 아무래도 지난 경기 이후에 KB가 OK를 상대로 서브에 대해서는 좀 뭔가 반성을 좀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황태기도 좀 더 강서브 비중을 좀 높였고요. 김정호도 더 강력한 강타 서브를 넣으려다가 범실나는 장면도 좀 있었고요. 뭐 이렇게 에이스를 못 만들었지만은 어설픈 그런 목적타로는 답이 없다는 거를, 그런 목적타 서브의 비중을 낮춰야 된다는 거를 지난 경기 때 학습한 뭐 그런 효과라고 보겠죠. 뭐 그럼에도 김홍정은 여전히 소녀 서브를 넣더라고요. 이후에 운이 따르면서 펠리프 서브가 에이스가 되잖아요. 이제 네트 맞고 그 서브가 오는 각도가 바뀌었지만 사실은 이 정도는 김동민이 받았어야죠. 1세트에는 이제 김정호가 좀 굉장히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레프트 쪽에서 안 풀리는 공격을 KB가 속공을 좀 써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먹히지가 않아요. 뭐 박진우 전위 때 박원빈 선수가 대놓고 맨투맨 원블럭을 뜰 정도였는데요. 이건요, OK금융그룹도 황태기의 속공 운영을 어느 정도는 좀 눈치채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가져온 찬스를 심경섭이 블로킹에 갔다가 때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OK금융그룹의 딜레마가 발생이 되는 거죠. 심경섭은 공격이 안 돼. 리시브는 그나마 좀 낫다고 해가지고 쓰긴 쓰는데 공격이 안 좋으니까 최웅석, 조재성 이렇게 막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이후에 15대 12에서도 박진우 속공 때 진상원 선수가 원블럭을 뜹니다. 이제 완전히 대놓고 떠요. 이 정도면은 뭔가 확실히 OK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대 13에서 김정호가 연속 공격 범실을 하면서 이제 세트가 터져요. 이 부분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김정호가 공격할 때 동선을 좀 봐야 돼요. 좀 의심스러운, 의심은 아니고 좀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의문나는 점이었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김동민이 좀 리시브가 뭐 좋다고는 하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시원찮아서인지 김정호가 좀 리시브 커버가 넓으니까 약간 좀 안쪽으로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원래는 5번 자리였거든요. 5번 자리인데 거의 뭐 중앙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리시브는 김동민이 받았지만은 이 공을 황태기가 레프트 퀵오픈으로 밀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김정호가 가서 때려야 되잖아요. 레프트 퀵오픈은 사이드라인 이쪽에 있다가 공격수가 그렇게 있다가 약간 안으로 파고들어야 직선 쪽 공격 아니면 대각 쪽 각 이게 다 나오거든요. 보통 이것도 이제 레프트 공격수들이 하나의 트릭을 쓰잖아요. 대각 쪽으로 뗄 것처럼 몸을 틀었다가 스윙을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서 직선 쪽 공격 보는 이제 그런 트릭도 쓰는데 이걸 하려면은 좀 사이드라인 쪽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김정호가 리시브 받겠다고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니까 이제 직선 공격은 뭐 사실상 어렵고 각이 안 나와요.
공격 자세도 안 좋으니까 대각 쪽 치다가 범실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김정호 선수 공격 범실로 기록이 됐지만 이 선수가 뭐 신장이 굉장히 커가지고 뭐 신장발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김정호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한 황태기의 그런 코트 비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팅도 마찬가지예요. 랠리가 이어지다가 이제 찬스가 왔고 3인 블로킹에서 가장 왼쪽에 있었던 김정호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A 속공을 떠요. 지가 왜 뜨지 거기서? 근데 거기다가 또 황태기도 또 속공 토스를 줘요. 근데 안 맞았잖아요. 안 맞아가지고 이제 범실이 났거든요. 이런 장면은 안 나와야죠. 자, 그렇게 되면서 뭐 1세트는 뭐 그냥 넘어갔어요. 펠리페 송명근이 그 쌍포가 1세트는 잘 터졌습니다. 고르게 또 중앙 속공 분배도 아주 고르게 되면서 이 선수들이 아주 이상적인 그런 운영을 보여줬어요. 이민규 세터가. 이게 장점이죠. 이민규 세터의 장점. 2세트는 뭐 그냥 케이타가 다 해먹었습니다. 점유율 73%, 성공률도 70%, 효율도 70%대예요. 블로킹이나 에러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트를 지는 게 더 미스테리죠. 질래야 질 수가 없죠. 8대 7에서 황태기 세터 서브 타임 때 강서브로 상대 리시브 흔들고 상대 공격 뭐 블로킹이나 유효 블록으로 바운드 시키고 케이타 득점, 이 아주 뻔한 정석 패턴으로 3점을 땡겨옵니다. 이때 황태기 서브가 다 강타였어요. 정말 잘한 겁니다. 그 어설픈 목적 다 버리고 다시 강타로 돌아온 거죠. 확실히 지난 1라운드 경기 이후로 전략을 잘 바꿨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진상원 속공을 KB 그 블로커들이 아주 견제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대 10이 되는 거에서 박진우가 최용석 공격을 딱 차단하는데요. 박진우 선수가 이제 뭐 지난 시즌 KB로 와가지고 좀 그렇게 뭐 잘하진 못했죠. 그리고 뭐 연패 끊으면서 막 눈물 흘리던 장면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올 시즌도 아직까지는 블로킹에서 좀 그렇게 뭐 눈에 띌 만한 활약을 보이고 있지 못하지만 이 선수가 사실은 근데 16, 17 시즌이었나요? 블로킹 0.9에 가까운 수치로 시즌 1위도 차지했을 만큼 블로킹 능력만큼은 이 선수가 진퉁입니다. 예, 진짜 백이에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모습 기대해도 될 거고요. 케이타가 강타 서브를 넣었는데 이게 최용석이었나? 약간 길게 이제 넘어가려는 거를 이민규 세터가 살짝 패스 페인팅으로 넘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박진우가 팍 막아버리죠. 이렇게 어설픈 변칙을 쓰다가 상대한테 철퇴 한 방을 딱 맞으면은 이제 쓰기 힘듭니다. 기세도 확 상대가 가져갈 수 있고요. 이민규 세터도 이제 어쩔 수는 없었겠지만은 차라리 그냥 원핸드로 속공 토스를 올려준 게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KB가 강해지는 타이밍, 연속 득점을 가져올 수 있는 타이밍은 이제 뭐니 해도 케이타 서브 타이밍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정성현 선수한테 서브 에이스를 장렬시키면서 추가점을 뽑아오고요. 또 케이타는 서브는 계속 강타를 넣는데 그 서브 넣는 위치는 좀 바꿉니다. 좌우로 좀 바꾸고 왼쪽 끝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넣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뭐 저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또 어쨌든 먹혀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서브도 정성현 리베로가 리시브가 좀 길었고 이게 넘어온 거를 또 이제 뭐 우당탕탕 하는 그런 와중이 있었는데 2단으로 연결을 황태기 세터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직접 해결하잖아요. 아주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자주 쓰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자주 쓰면 옛날에 이제 황동일 꼴이 나는 거고 어쩌다 한번 쓰면은 멋있기도 하고 또 변칙이 들어가서 상대를 더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수가 되겠죠. 근데 진짜 변칙은 가끔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2세트도 흐름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황태기 선수가 일부러 또 연타 서브를 오른쪽으로 좀 치우치게 넣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 상대는 오른쪽이고 OK 입장에서는 좀 왼쪽이겠죠. 레프트 쪽. 이때 속공을 유도해가지고 좀 일부러 블로킹으로 낚으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서브를 왼쪽으로 좀 붙여서 넣은 다음에
리시브도 이제 왼쪽으로 좀 치우치니까 이거를 굳이 이민규가 속공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블로커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진상원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케이타가 딱 뜨더라고요. 그 긴 팔이 막 확 올라오는데 아이고 이거 걸리겠다 싶었는데 토스 범실로 토스가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저는 진상원 선수 손에 잘 맞아서 속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케이타 손에 걸려서 블로킹 처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았던 그런 세팅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나와요. 속공 토스 범실이. 속공 토스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진상원 선수 그 입맛보다는. 사실은 진상원이 이제 오케이 와가지고 요즘에 속공 엄청나게 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잘 맞지 않았는데도 운이 따라가지고 포인트로 연결된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이번 경기에서는. 1세트에서 중앙으로 이민규가 재미를 많이 봤는데 이제 이거를 2세트에도 또 쓰다가 잘 뭔가 안 맞으니까 스스로 말리는 발목이 잡히는 그런 세트였습니다.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졌다는 부분.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기복을 보이면은 참 감독 입장에서도요. 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진짜로 이런 기술적인 측면은 당장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세터 본인이 좀 멘탈적인 측면에서 좀 가다듬어야 되는 부분이라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3세트도 KB가 가져가긴 해요. 이제 팽팽하게 흘러가다가 원래 초반 분위기는 OK가 좀 좋았어요. 약간 좋았어요. 한 반발짝 정도 앞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대8 되는 시점부터 좀 뭔가 분위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최용석 서브 범실로 동점이 되고 송명근 공격 범실. 다 범실이에요. 그 전에 이제 펠리페 공격이 블로킹 걸릴 뻔한 것도 있었는데 어택 커버가 잘 돼가지고 이제 걷어 올린 건 있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OK가 사실은 범실 관리에 있어가지고 지난 시즌이 지옥이었다면 올 시즌은 천국이에요. 그럴 정도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잘하는 요인인데 이런 범실 관리에 있어서 조금 쎄한 그런 분위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재성이 또 들어오잖아요. 송명근이 이제 공격을 한 거를 김동민 선수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웃긴 장면이 나왔어요. 진짜 눈물겹게 막 엉금엉금 막 기어가가지고 막 손등 겨우 내밀어서 디그 건져내고 이거를 뭐 케이타가 정말 그 수고에 화답하듯 포인트로 내줍니다. 자, 지난 경기 뭐 김동민 굉장히 안 좋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정말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조재성 선수 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10대 9 되는 포인트를 이제 내주긴 했죠. 조재성 선수한테. 이제 그 다음에 공격 블로킹에 걸릴 뻔도 했었고 3세트에서도 4번 공격해서 이제 1개 성공, 1개 블로킹 걸리고 나머지는 다 수비에 걸려요. 근데 이 선수를 석진욱 감독이 심지어 레프트로도 썼었잖아요. 잠깐이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재성 선수는 백업으로 어쩔 수 없이 간간히 나오는 것 정도야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은 그렇게 공격에 있어서 날카로운 모습이 데뷔 시즌에 비해서 최근에도 봤을 때는 큰 발전이 없어 보여요. 이 선수가 잘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외국인 위주로 흘러가는 전체 공격의 뭐 절반을 다 하는 그런 V리그 특성상 상대 블로커들이 다 외국인 쫓아다니느라 거기에서 반사 이익을 얻은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호쾌한 스윙이나 패기 넘치는 모습이야 굉장히 바람직하죠. 하지만 상대팀이 조재성을 작정하고 막았을 때는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OK가 지난 시즌까지 성적이 시원찮았던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야 이제 뭐 조재성이 나오지만 11월 말부터는 이제 차지환 선수가 상무에서 전역 후 복귀해서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차지환 선수를 좀 전폭적으로 좀 밀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17대 14에서 이제 리시브 강화 차원으로 조국기가 들어오고 최용석이 빠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리시브는 강화가 되지만 공격 옵션 하나가 사라지는 거라서 저는 이 또한 변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주 쓰기에는 저는 썩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뭐 조재성도 리시브를 잘 못 받았죠. 물론 이건 이제 결과론이라고 쳐도 펠리페가 공격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범실을 내면서 점수차가 더 벌어져요. 여기서 사실 세트가 끝났어요.
거기다가 이제 1세트 최악이었던 김정호 서브 타임 때 이 서브가 네트 맞고 코트에 떨어지는 그런 행운까지 터지면서 완전히 넘어가죠. 운도 운이지만은 조국기 기용이 전혀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김정호 선수 서브가 조국기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일부러 조국기한테 넣어요. 그리고 조국기가 약간 흔들리면은 다 펠리페한테 가는 거를 알았던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공격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KB가 작전을 잘 짠 거죠. 4세트. 4세트. 2대2였나? 여기서 메가 랠리가 이어지는 와중에 양팀 공격수들 공격이 계속 블로킹에 바운드가 됩니다. 디그에 걸리고요. 그런데 이날 블로킹감 확 올라온 박진우가 6번째 블로킹을 만들면서 3대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타 서브. 최용석이 완전히 못 받은 거를 다른 선수들이 막 거의 뭐 어딥니까? 광고판까지 쫓아가가지고 겨우 3단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의 차이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리시브 부정확으로 처리가 돼요. 하지만 실패는 아니에요. 서브 에이스는 아니니까. 그리고 지난 경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정확하게 전이 중앙에 있는 세터 머리에다 올려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코트 중앙 어택라인 근방까지만 올려놨던 거. 그래도 그 정도면 세터가 쫓아와가지고 충분히 공격수한테 좋게 올려줄 수 있는 정도의 리시브. 이것도 리시브 부정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리시브가 부정확한 걸로 카운팅이 되는데 그 차이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근데 이 차이를 KB가 지난 1라운드 경기에 비해 2라운드에 있어서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강서브로. OK는 버텨냈던 리시브가 반대로 2라운드 경기에서는 버티지 못했던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냥 3단 처리, 상대방에게 찬스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진우 선수 블로킹이 또 나와요. 이성규 해설도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죠. 이제 아주 알고 뜬 거라고. 저는 모르겠는데, 뭐 KB가 영업 비밀이 있겠죠. 이제 언제 OK금융그룹이 속공을 잘 쓴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장면이 이번 경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전진선 선수가 좀 걸렸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홍익대 시절에서 워낙 잘했던 센터는 맞아요. 그런데 프로 와가지고 많은 공격 기회를 갖지 못했고, 이렇게 굉장히 높은 블로킹이 맨투맨으로 떴을 때 어떻게 뚫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배워야죠. 어린 선수니까. 자, 이렇게 초반부터 앞서 나가는 KB입니다. KB가 세트 거의 뭐 후반부까지 계속 리드를 뺏기진 않는데요. 작년까지는 진짜 하위권에서 계속 맴돌았잖아요. 올해는 케이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고, 또 이상열 감독이 본인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팬들이 이상열 감독한테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게 잘 안 풀릴 때 작전 타임에서 주로 선수들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잘 다독이는 스타일. 그렇게 풀어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케이타가 이렇게 다 해먹는 거 저는 분명히 못마땅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지난번에 리뷰도 하다가 그냥 포기를 했었고요. 분명 이거는 생태계 교란이고, 이런 배구는요, 종국에는 비인기로 전락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KB가 지금 전력과 그거를 짜내는 운영, 이런 걸 봤을 때 리그에 먹히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거하고 제가 못마땅해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KB가 잘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좀 못마땅한 배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비판만 또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KB는 최근 몇 년간 계속 하위권에서 머물렀던 팀이고, 봄배구는 LIG에서 KB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후에는 한 번도 못했어요. 마지막 봄배구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2010, 2011 시즌일 겁니다. 그때 4위 김상우 감독 대행 시절. 이게 벌써 10년 전이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토록 봄배구를 열망하는 팀들한테는 진짜 몰빵이고 뭐고 간에 일단 성적만 낼 수 있다면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뭐든 해야 하고 싶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득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까지 제가 비판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죠.
어쨌든 4세트에는 제가 그렇게 평소에 씹고 뜯는 김동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좀 보입니다. 서브를 많이 갈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짧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서브 말고 강하게 치는 플로터 서브인데 이게 뭐 최용석 선수 통해가지고 에이스도 나왔잖아요. 1라운드 때 안 통했던 KB 서브가 이번에는 많이 통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찬스볼로 넘어오면서 케이타가 몽땅 해결해주고 아니면 서브 에이스 이러면서 쉽게 가져간 거죠. 자 근데 이게 야금야금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와중에 OK가 그래도 저력이 있습니다. 힘을 내요. 20대 17인가? 조재성이 나와가지고 강서브로 원포인트 서버로 나온 줄 알았는데 서브를 몇 번을 연속으로 합니까? 뭐 한 6포인트인가?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조재성 선수가 서브는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딱 원포인트 서버지. 계속 서브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케이브 리시브를 흔들었고요. 이게 뭐 그냥 3단 처리돼서 넘어오고 이민규 세터가 이제 또 조재성한테 백어택 준 것도 하나 있었고요. 뭐 왼쪽 블로커들 높이가 낮으니까 조재성이어도 펠리페가 아닌 조재성이어도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거는 뭐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은 이런 장면도 있었죠. 막 케이타가 정말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건져 올린 공 3단 처리 보내줬더니 바로 박원민 선수였나요? 속공으로 꽝! 자, 이런 거. 이렇게 쉽게 찬스볼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것도 조재성 선수 강서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동근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또 리시브 하나 터트리던데. 그러다가 정동근 선수 리시브 받은 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케이타한테 올려줬는데 이게 블로킹에 걸리죠. 정말 OK가 이렇게 또 갑자기 막 5점 이렇게 쫓아가는 걸 보면서 진짜 저력 있구나 이런 거를 뭐 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상열 감독이 작전 타임으로 한번 끊기는 했었어요. 근데 많은 그 강 서버들이 강 서브로 재미를 보고 있는 와중에 상대 팀이 작전 타임을 부르고 그래서 약간 뭔가 좀 열기가 식은 상황에서 들어오면은 그렇게 해서 서브너타가 범실내는 장면이 정말 숱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조재성은 계속 강타를 넣었고 이제 이쯤 되면요 상대팀 감독은 진짜 할 게 없어요. 제발 범실만 제발 범실만 이거밖에 없어요. 다행히 20대 21이었나? 조재성 선수가 범실 내면서 또 동점이 되죠. 이제 KB가 조금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 동점이 되는 바람에 이제 듀스 혈전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막 서로 세트 포인트하고 매치 포인트 주고받으면서 엄청난 혈전을 보이는데요. 아쉬웠던 게 이제 펠리페 4세트는 펠리페가 좀 아쉬웠죠. 25대 25에서 조재성 공격이 블로킹이 한번 또 걸리고요. 또 28대 27 OK가 이길 수 있는 찬스 그리고 이게 찬스볼이 조재성한테 연결이 됐는데 이게 블로킹이 또 걸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조재성은 어쩌다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블로킹 낮은 쪽으로 공격하는 거는 통하지만은 이 선수를 상대 블로커들이 작정하고 맞기 시작하면 안 통합니다. 자 그리고 29대 29에서 케이타 서브 에이스 터지잖아요.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이런 절체절명에서도 강서브 후려칠 수 있는 패기 이 맛으로 배구 보는 거죠. 근데 이때 뭐 이성규 해설은 서브 에이스 보고 무슨 뭐 무회전 서브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뭐 느린 화면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스핀 제대로 걸려가지고 막 회전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케이타가 또 강서브를 넣고요. 뭐 레프트한테 줄 수밖에 없죠. 막 조재성이 막 그렇게 블로킹에 걸리는데 최용석이 또 블로킹에 걸리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KB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서브가 살아난 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케이타야 뭐 맨날 잘하니까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OK는요 리시브가 흔들리면 답이 없어요. 지난번에는 버텼지만 이번에는 버티지 못했어요. 그리고 리시브가 어느 정도 잘 됐을 때 그거를 속공으로 좀 심어서 상대 블로커를 분산시킬 거라는 거는 KB도 어느 정도 분석을 잘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공이 번번이 걸리는 장면도 있었고 속공 토스 범실도 있었고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았고요. 4세트의 펠리페 부진도 좀 뼈아픈 포인트죠. 펠리페는 케이타처럼
팀을 멱살 잡고 캐리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 몫을 꾸준히 잘하는 그런 선수지. 근데 기복도 좀 있어요. 안 풀릴 때는. 이런 게 종종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이제 오케이도 결국은 뭐 라이트 외국인이 높은 점유율과 성공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면은 어려운 경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한계를 보여줬고요. 리시브는 뭐 원래 못하는 팀이라 뭐 그리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1라운드 경기에 대한 복수를 성공한 KB 손해보험이었습니다. 자, 비타임 V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